프로그램 기본 구조. 여러분들이 보는 이런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는 우리가 못 만들어요. 왜냐면 이런 그 그래피컬한 이런 인터페이스 있잖아요. 그죠? 이런 거를 만들려면 요거를 만들 수 있는 어떤 기술을 또 따로 익혀야 됩니다. 파이썬과는 다른. 그래서 저희가 파이썬, 지금 알고 있는 파이썬 기술로 할 수 있는 컴퓨터와 이게 소통을 해가지고 어떤 데이터를 뭐 보내고 그 처리된 데이터를 받아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이 터미널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요거를 명령어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명령어 프로그램. 자, 실제로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윈도우도요, 사실 명령어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이제 이거를 이게 이제 명령어 프로그램인 거죠. 이게 딱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터미널이. 그래서 이 상태에서 지금 깜빡깜빡 하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뭔가 명령어를 입력하면은 이게 이제 OS로 전달이 되는 겁니다. 윈도우로. 근데 이제 이런 명령어는 윈도우가 수행할 수 없는 명령어고요. 이렇게 help라고 쳐보시면은 우리가 명령어로 윈도우한테 내릴 수 있는 이런 명령어들이 보입니다. 이런 게 다 윈도우에서 제공하는 기능인 거죠. 그래서 뭐 대충 보시면 여기 dir이라는 명령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dir 이렇게 쳐보시면은 현재 디렉터리, 내가 현재 위치하고 있는 요 경로에 모든 디렉터리, 파일과 디렉터리를 보여주는 그런 기능인 거죠. 그죠? 그래서 실제로 dir 치니까 실행이 되잖아요. 원래 이렇게 나오는 건데 이제 요거를 윈도우 그래피컬하게 예쁘게 해주면은 이제 이게 이런 탐색기가 되는 거죠. 자, 어쨌든 이제 우리는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 거예요. 명령어 프로그램을 만들 거고요. 자, 그러려면은 일단 뭐가 필요하냐면, 요거는 뭐 안 적으셔도 됩니다. 자, 모든 프로그램은 입력이 있고요, 처리, 출력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어떤 프로그램이든 다 마찬가지예요. 입력이 있고 그 입력을 처리해서 그에 따른 출력이 나와요. 이게 기본적인 프로그램의 사이클이에요. 제가 방금 보여드린 네이버 같은 경우도 그렇죠. 여기도 여러분이 하고 계시는 대부분이 다 입력입니다. 여기 검색어 입력해달라고 대놓고 입력해달라고 하죠. 이거 입력값이에요. 내가 검색어를 입력을 하면 이 검색어가 네이버 서버로 가서 네이버 프로그램으로 가서 처리가 돼가지고 그거에 대한 결과가 출력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검색 이 버튼이 있죠. 이 버튼을 제가 마우스로 클릭하는 행위도 입력입니다. 마우스 입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입력. 자, 그럼 입력에 대한 결과 이렇게 나오죠. 요게 이제 출력이에요. 이 검색이라는 입력을 제가 프로그램한테 시켰더니 프로그램이 내부적으로 어떻게 처리해가지고 요 결과물을 보여준 거죠. 요게 출력인 거죠. 그럼 여기서 또 다시 이제 입력이 들어갑니다. 제가 요거 누르면은 요게 입력 값이 있어요. 그래서 그 네이버 프로그램으로 넘어갑니다. 실제로. 그래서 네이버는 여기선 어떻게 보여줘야 돼 라고 해서 제가 이걸 누르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출력이죠. 내부적으로 어떻게 처리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뭔가 입력하면 네이버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네이버 프로그램이 돌아가가지고 우리한테 뭐 뉴스를 주거나 뭐 이런 게시물 정보를 주거나 하는 거죠. 그래서 요게 입력, 처리, 출력이 이제 프로그램의 기본 사이클이고요. 자, 그리고 제가 뭐 이렇게 검색 한번 했다고 해서 프로그램이 종료되지 않죠. 검색 한번 했다고 끝나지 않죠. 여기서 연쇄적으로 또 제가 또 할 수가 있어요. 또 입력을 하면 또 출력이 되고, 이 상태에서 또 입력할 게 많이 있죠. 뭐 이런 거 누르면 또 입력을 했는데 그에 따른 출력이 나오고, 이게 계속 반복되죠. 언제까지? 제가 이 X를 눌러가지고 이렇게 끌 때까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사이클이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프로그램은 이 반복 위에서 작동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런 입력과 출력 행위를 사람마다 다르게 할 수도 있고, 그죠?
누가 몇 번 할지 모르니까 이거 횟수 셀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거는 그냥 무한히 반복을 돌리면서 특정 시그널이 올 때까지 반복을 돌리면서 특정 시그널이 왔을 때만 종료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사용자가 내가 그만하겠다 라는 신호를 보내기 전까지는 계속 반복을 해줘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프로그램 기본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다시 보여드리지만 우리는 이런 프로그램 만드는 겁니다. 여기서 헬프 치면은 우리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명령 목록이 나와야 되고, 여기서 뭐 입력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에 알아들을 수 있는 명령을 입력하면은 그에 따른 기능이 수행돼서 이렇게 결과가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이제 그만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exit 이렇게 치면 이제 종료가 되거든요. 요런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입력을 어떻게,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사람이 입력하게 해야 되는데, 잠시만요. 저희가 입력을 했나? 자, 저희가 아직 입력을 안 했기 때문에 입력하는 걸 좀 알아야 되거든요. 자, 출력은 아시죠? 출력은 우리가 주구장창 했던 이 프린트입니다. 그럼 여기 하이하이라고 나오잖아요. 이게 출력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인 출력을 하실 수가 있는 상태고요. 자, 그럼 입력을 해야죠. 입력. 처리부터 할까요? 처리. 처리 먼저 하죠. 처리. 자, 처리하는 건 뭐예요? 처리라는 거는 연산하는 거예요. 가령 데이터가 이렇게 두 개가 있으면 이 두 개를 뭐 이런 식으로 더해서 새로운 값을 이렇게 만들어내면 이게 처리한 거죠. 데이터 두 개를 갖다 처리한 거죠. 10과 20이라는 데이터를 어딘가에 저장을 하고, 그죠? 저장되어 있던 거를 빼가지고 연산을 하고, 그 결과를 또 다른 데다 저장을 하고, 이런 걸 다 처리라고 해요. 그리고 처리된 것을 우리가 이렇게 출력을 하는 거죠. 최종 결과 30이라는 게 우리 눈에 보이게 됩니다. 됐죠? 자, 그럼 처리랑 입력, 그러니까 처리랑 출력은 우리가 그동안 계속 하고 있었고요. 자, 그럼 이제 입력이라는 행위는 그동안 우리가 하지 않았었습니다. 이거 이런 거 다 입력 아닌가요? 이거 값 쓰는 거? 이거 입력 아닙니다. 자, 입력이라는 거는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프로그램 기준입니다. 프로그램 기준. 프로그램이 있죠. 프로그램이 있으면 이 프로그램 외부에서 데이터가 들어오면은 이게 입력이고요. 프로그램 밖으로 이렇게 나가는 게 출력이에요. 그럼 여기에 나오는 건 뭔가요? 자, 이거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하이하이 여기 나오는 이 부분 있죠? 이 터미널. 이건 우리 프로그램 아니에요, 그죠? 자, 이 터미널은 우리가 이제 모니터를 통해서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프로그램에서 데이터가 모니터로 쭉 나간 거예요. 데이터는 이제 입력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거는 주로 어떻게 입력을 하냐면 키보드, 마우스 이런 것들로 입력을 하게 됩니다. 출력은 이렇게 뭐 모니터로 출력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파일 저장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고요. 아니면 잘 연결되어 있다면 뭐 프린트 같은 걸로 갈 수 있어요. 프린터기. 그러니까 데이터가 요로 갈 수도 있고, 요로 갈 수도 있고, 요로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사용하는 이 프린트 있잖아요. 요거는 요로 가는 겁니다. 모니터로. 있죠? 물론 이 사이에 뭐 운영체제 개입이 있긴 한데 그런 디테일한 내용까지는 우리가 아직 몰라도 괜찮고요. 그리고 프로그램 만드는 데 있어서 어쨌든 입력과 출력 우리 프로그램 기준으로 이렇게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요 코드는 그냥 우리 프로그램을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에 적는 거는 입력이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자, 그 입력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뭐 키보드나 이런 걸로 이제 입력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자, 우리 마우스는 제외를 해야 돼요. 왜냐면 우리는 마우스를 사용할 수 없는 환경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입력이라고 한다면 이제 키보드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럼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사람이 이제 키보드를 딱 쳤을 때 그 친 값이 이렇게 프로그램 안으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시도 때도 없이 들어오면 안 되겠죠. 이 프로그램이 준비가 되어 있을 때 들어와야겠죠. 그래서 프로그램이 외부에 입력 데이터가 필요한 시점에 요구를 하게 돼 있어요. 요구를 하게 할 수 있어요. 가령 여기서 10과 20이잖아요. 그죠? 우리 프로그램에 이 A와 B를 10과 20으로 고정을 시켜놨기 때문에 실행하면 이거 무조건 결과가 30 나오거든요. 자, 근데 다른 결과값을 보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럼 프로그램을 고치지 않고 이거를 30이 아닌 다른 값으로 나오게 할 수 있냐 이거예요. 이거 바꾸면 되는 거 아닌가요? 내가 원하는 거 이거 30, 40으로 바꾸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이건 지금 프로그램 고친 거잖아요. 뭐 여러분이 만들어서 여러분이 쓸 거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만들어가지고 친구나 프로그램 잘 모르는 사람한테 이걸 줬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못 고치잖아요. 그러니까 이 코드를 건드는 것은 일반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고요. 그럼 일반인은 이거 70이라는 결과값밖에 평생 못 보는 거죠. 이 프로그램은. 그래서 그러면 이제 사용자,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사용자가 네가 원하는 값을 더할 수 있게 해줄게 라고 하려면 사용자가 원하는 값을 먼저 알아야겠죠. 프로그램이. 그래서 사용자한테 입력하라고 하는 거예요. 사용자는 우리 프로그램을 이 상태에서밖에 못 봅니다. 여기 이 터미널 상에서밖에 못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 30이라고 정해놓으면 안 되겠죠? 프로그램 무조건 30, 40 더할 테니까. 그러면 우리가 값을 어쨌든 쓰긴 써야 되는데 안 쓰면 에러가 나는데, 그죠? 그렇다고 어떤 값을 쓰면은 무조건 10이라고 정해질 거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프로그램이 결정할 수 없는 문제는 우리가 함수에서 4개 변수로, 그죠? 요거 기억하시면 편해요. 함수에서 함수 내부에서 값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 함수를 사용하는 쪽에서 넣어줬죠. 요게 우리가 이제 인수와 매개 변수잖아요. 똑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함수 단위가 함수 단위로 얘기를 할 때 그런 거고, 프로그램 단위에서도 프로그램이 결정할 수 없는 값은 외부에서 프로그램으로 넣어줄 수가 있어요. 그게 입력이에요. 이거는 프로그램이 결정할 수 없는 이것도 프로그램 사용하는 쪽이죠. 함수의 그 인수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대신 이제 여기는 이런 식으로 받아줘요. 만약 내가 프로그램이 결정할 수 없는 어떤 값을 외부에 요구를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input이라는 함수를 씁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이건 이제 입력으로 들어가겠죠? 자, 제가 한번 이제 실행을 해볼 건데, 자, 제가 지금 프로그램을 실행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아무것도 진행이 되고 있지 않아요. 자, 왜 그러냐면 요 input이라는 함수를 실행하게 되면 프로그램이 대기합니다. 프로그램 더 이상 밑으로 진행하지 않고요. 일단 대기를 해. 왜냐면
여기서 값이 정해져야만 여기 값을 넣고 다음 걸로 진행할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 값이 정해질 때까지 대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럼 값은 언제 정해지냐면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사람은 이렇게 이 화면을 보고 있겠죠. 그 사용하는 사람이 뭔가 입력한 다음에 엔터를 딱 쳤을 때, 그러면은 비로소 여기서 입력이 완료가 되고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 요거 잠깐 이렇게 주석 처리하고 입력 잘 됐는지 한번 볼게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입력한 값이, 사용자가 입력한 값이 잘 들어갔는지 볼게요. 자, 역시 멈춰있죠? 요거 뭐 출력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죠? 왜냐면 A 값이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제가 hello라고 이렇게 치면은 입력한 값이 여기 쇽 들어갔죠. A에. 그래서 A를 출력하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이제 사용하는 입장에서 지금 이거 헷갈릴 수 있는 게 우리가 프로그램 제작자이자 사용자가 동시에 우리가 같이 진행하고 있어서 그렇지, 여러분이 만든 걸 다른 사람이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뭔가 입력하니까 프로그램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헬로라고 한번 붙여볼까요? 헬로 말고 월드. 그 다음에 제가 헬로라고 치면은 저는 헬로라고 밖에 안 쳤지만 프로그램이 월드라는 걸 붙여줬죠. 제가 입력한 거에다가. 그래서 헬로 월드가 출력이 됐어요. 그런 입력과 처리와 출력이 다 이루어진 거죠, 사실상. 여기서 입력이 일어났고 여기서 처리가 됐고 출력이 됐죠. 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입력을 두 번 하고 싶을 수 있죠. 지금 요거 같은 경우 숫자 두 개를 더하는 우리가 프로그램을 만들 건데, 첫 번째 숫자, 두 번째 숫자 따로따로 입력을 받아가지고 두 개를 더해주면 참 좋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렇게 인풋 한 번 더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처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입력한 두 개 입력하면 그 값을 여기 띄워주겠죠. 실행하고, 자, 일단 멈췄죠. 이거 어디서 멈췄죠? 여기 9번째 라인에서 멈춘 겁니다. 제가 헬로 라고 한번 치고 엔터 칠게요. 엔터 치면 이제 입력이 완료가 됐으니까 여기에 제가 입력한 헬로가 들어가고 나서 다음 줄로 오겠죠. 다음 줄에 인풋이 또 있죠. 그럼 또 대기하는 거예요. 여기 값이 입력이 될 때까지. 제가 월드라고 치면은 하고 엔터를 치면은 들어가면서 이제 이게 출력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잘 저장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돼요. 되게 직관적이죠. 외부에 입력이 필요할 때 input이라는 함수를 써주면 이 프로그램에서 외부에 데이터를 요구를 한다. 입력을 요구한다. 외부에서 이제 넣어주는 대로 받아서 프로그램 내부에서 이제 처리가 되겠죠. 자, 근데 여기 지금 이렇게 실행을 하면 뭐가 입력을 하라는 건지 뭐 프로그램이 되고 있는 건지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입력을 요구할 때는 사용자한테 입력하라고 안내를 하는 게 좋겠죠. 자, 그럴 때는 요 input 함수 안쪽에다가요 안내하고 싶은 문구를 적어주시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코드. 자, 이렇게 해주시면은, 자, 다시 실행해 볼게요. 이렇게 바꾸고. 시작하자마자 값을 입력해 주세요라고 출력이 되면서 이제 대기를 하죠. 헬로 월드. 됐죠? 자, 그래서 이제 입력은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주의할 점이 하나 있어요. 자, A 더하기 B 이렇게 해볼게요, 이제. 자, 12 더하기 23을 우리가 의도하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엔터를 치면 12 더하기 23, 산술연산이 된 게 아니라 붙어버렸죠? 우리가 이걸 아까 헬로라고 입력을 해도 잘 입력이 됐던 걸 보면 얘가 숫자는 아니란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1, 2랑 2, 3도 숫자가 아니라요. 문자 1, 2, 문자 2, 3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렇게 계산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모든 어떤 자료를, 그러니까 그 값을 받아줘야 되기 때문에 숫자만 받으면 안 되잖아요. 문자도 받아주고 숫자도 받아주고 해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이 인풋은요 다 문자로 받아서 넣어줍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숫자를 입력해도 이거 숫자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문자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그러니까 산술연산이 될 리가 없죠. 자,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요거 산술연산 하고 싶다 하시면 어떻게 하면 돼요? 형변환 해야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숫자로 바꾸려면은 이렇게 int에다가 넣어주시면 되고, 자, 그러면은 요 이제 int가 a를 숫자로 바꿔줄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다시 a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바꾸고 이제 다시 해보면 이제는 산술연산이 되죠. 자, 그래서 input은 기본적으로 입력값을 문자로 처리. 이거 주의해 주세요. 숫자로 사용해야 되는 경우는 형변환을 해야 된다. 자, 그럼 이제 입력도 우리가 할 수 있게 됐죠. 입력, 그리고 처리, 그리고 출력. 이게 기본적인 프로그램 사이클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이게 약간 프로그램처럼 보이죠.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 아주 간단한 프로그램이지만 이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값 두 개를 내가 넣으면 그게 더해져서 나오는 더하기 프로그램이잖아요. 여기서 이제 뭐 좀 우리가 기능을 많이 이어 붙이면은
좀 더 큰 프로그램이 되는 거죠. 됐죠. 자, 그래서 요거 이제 좀 염두에 두시고 프로그램 기본 구조 만들어 봐야겠죠. 그러니까 요거 반복시켜야 돼요. 요 사이클을. 자, 그럼 우리가 만들려고 했던 게 요거 약간 요거랑 비슷한 거 만들려고 한다 그랬죠. 요거 명령 프로그램. 그러니까 얘도 입력을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입력 요구하고 또 요구하고 또 요구하고 계속 요구하죠. 이렇게 뭐 하나 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처럼 계속적으로 입력을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만들게요. 자, 요거 좀 주석 처리하고요. 일단 인풋을 할 건데 요렇게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저희 그래서 이렇게 실행하면 이렇게 뭔가 입력하라는 표시가 딱 나오는 것 같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막 입력하면 됩니다. 그쵸? 자, 근데 이제 요거랑 똑같이 하려면 아까 제가 보여드린 거랑 똑같이 하려면 이게 반복돼야 되겠죠. 반복. while true 이렇게 하면 무한 반복이죠. 여기에다 이렇게 집어 넣어 주시면 돼요. 자, 이런 느낌으로 이제 계속적으로 명령을 입력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간단하게 이 기능 두 개를 만들게요. 헬프랑 exit 요 두 개만 만들게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여기다가 헬프라고 치면은 도움말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exit라고 치면은 프로그램이 이제 종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거 헬프 기능을 먼저 만들어 볼까요? 헬프. 결국 여러분들이 여기서 치는 명령어들은 어디로 들어가냐면 얘가 요거 보시면 요거 함수죠. 함수 인풋 함수. 그러니까 여러분이 입력하시면은 입력한 값을 얘가 리턴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약 exit라고 쳤다 그럼 얘가 리턴을 해서 이렇게 남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얘를 cmd라는 변수에 일단 저장을 할 거고 이게 저장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여기 입력한 이 값이 여기 저장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요 cmd가 헬프로 들어왔을 때만 특정 우리가 기능을 수행하면 되죠. 자, 그래서 껐다가 다시 켜보고요. 자, 막 입력을 하다가 아무 반응이 없죠? 그래서 이제 헬프를 치면은 도움말 목록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또 반응 없다가 다시 헬프 치면은 도움말 목록 나오는 거고. 자, 그리고 이 프로그램이 못 알아듣는 명령어 있잖아요. 헬프야 이제 우리가 헬프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해라라고 짜놨으니까 여기에 나올 텐데 그 외에 다른 것들 있죠. 이런 거를 나올 때는 그냥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라는 의미로 이렇게 else 처리를 해서 이렇게 출력을 해줄게요. 여러분이 막 이상한 거 입력하면은 얘가 알 수 없는 명령어를 하고 반박을 하죠. 그리고 여기다 또 좀 더 친절하게 명령어 목록을 보시려면
헬프를 입력하세요. 이러면 조금 더 친절하죠, 프로그램이. 막 못 모르고 쳤다가 헬프를 입력하라네. 헬프 치면은 이제 도움 방법 딱 나오는 거고.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종료해야죠, 종료. 종료가 안 되는 프로그램이잖아요, 지금.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exit라고 쳤을 때 알 수 없는 명령어라고 하면 안 되고 종료를 해줘야죠. 그럼 이 cmd에 exit라는 게 들어왔을 때 여기 아무것도 안 타잖아요. 그러니까 다음으로 이렇게 다시 넘어가는 거예요. 이거 출력한 다음에 다시 위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elif 요 사이에다가 조건을 하나 더 추가를 해주는 거죠. 언제? cmd가 exit로 들어왔을 때. 그러면은 프로그램을 종료합니다. 해주면 exit라고 딱 치면은 종료합니다 라고 해놓고 지금 종료 안 했죠. 출력만 해놓은 거죠, 이거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프로그램을 종료를 하시려면은 이 while문을 빠져나가야 되거든요. 자, 그럼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자, 되게 직관적인 방법은 여기에서 요 elif 요 구문 안에서 break라는 거를 사용을 해주시면은 바로 종료가 됩니다. 자, 이 break라는 거는 제가 이제 반복문 할 때 언급을 안 했던 건데, 여기서 지금 언급을 해드리면, 자, break를 만나면 반복문 안에서만 쓰이고요.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원래 이게 브레이크가 없으면은 종료합니다 해놓고 밑에 끝났으니까 여기로 이게 true니까 또 다시 이거를 수행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무한 반복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exit라고 쳤다. 그러면 출력하고 브레이크를 만나죠? 그러면은 그 즉시, 이거 만나는 즉시 밖으로 빠져나옵니다. 밑으로도 안 가고 다시 위로도 안 가고요. 여기에서 바로 빠져나와요. 자, 그러면 다시 실행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가지고 놀다가 헬프도 해보고, 그 다음에 exit를 치면 이제 진짜로 종료가 됐죠. 요거 화살표 없어졌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요런 식으로 기본 구조 뼈대를 만들어 봤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에 기능을 추가하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여기 elif에다가 하나 추가한 다음에 이 기능을 수행할 때 내가 어떻게 치면 될지 그거를 잘 정의해 주시면 되겠죠. 만약 브레이크를 내가 브레이크가 잘 모르겠다 라고 하시면 어떻게 하면 돼요? 결국 이 while문이 도는 이유는 여기잖아요. 요게 true니까 계속 도는 거죠. 그럼 이게 exit일 때 나가게 하면 되죠. 이 cmd가 exit 값이면은 요게 false가 되게 하면 되거든요. cmd가 exit가 아니면 true가 되게 하면 되죠. 이러면은 계속 돌다가 exit를 입력하면 여기 exit가 될 텐데, 같은 걸 같지 않다고 했으니까 틀린 말이 되면서 빠져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도 되고, 대신 이렇게 하려면 이 cmd가 위에서 한번 정의가 돼야 돼요. 없는 변수를 사용할 수는 없으니까 여기에다가 exit를 제외한 아무거나 이렇게 넣어 놓으세요. 그러면 브레이크 안 해도 exit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편한 거 쓰시면 돼요. 저는 요거보다는 요게 좀 더 편해서 브레이크 문으로 진행을 할게요. 자, 일단 여기가 이제 프로그램 기본 구조라고 보시면 되고, 제가 요거를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요거를 그냥 이렇게 위직의 흐름대로 따라치지 마시고요, 본인의 스타일대로 만들어 보세요. 만들다가 이거 여기서 어떻게 했지 하시면은 제 거를 참고만 하세요. 참고만. 제 거 그냥 위직의 흐름대로 따라하면은 나중에 본인이 이제 또 봐도 몰라요.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최대한 자신의 것으로 소화를 하면서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